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작짐에서 제공하는 수학과 관련된 API에 대한 소개 및 사용 예시를 알려주는 짐매스 API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7개의 예제 중 9번째 예제입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짐매스 API 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른 예제들과는 다르게 어떤 시각적인 결과물들이 출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예제 자체가 아이작짐에서 제공하는 MES API에 관련된 것들이 어떠한 이제 함수들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예제이기 때문에 숫자들로 구성된 텍스트 형태의 결과물이 출력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매뉴얼을 보시더라도 이번 예제와 관련된 설명은 단 한 줄밖에는 없을 정도로 예제 자체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예제에서 나오는 각각의 어떤 MES API 함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수학적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함수 자체를 뭐 불러오고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수학적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본편 영상에서는 일단 어떠한 MES API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고 여기에 관련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는 나중에 심화편을 제작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행을 해볼게요. 파이썬 여긴 지금 example 폴더고요. 띄우고 messes.py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 예제의 전부입니다. 네, 근데 이 숫자들만 봐서는 사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예제는 반드시 소스 코드를 좀 보셔야 할 텐데요. 일단 소스 코드는 여기 아이작짐 홈 폴더고요. 파이썬 들어가셔서 example 안에 여기 methods.py 파일이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코드만 놓고 보더라도 몇 줄 되지가 않습니다. 주석 다 포함해서 약 140줄, 뭐 140, 뭐 한두 줄 이 정도 되는 짧은 길이의 코드이고 그마저도 이 프린트 함수가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상태에서 이 코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별도의 그 발표 페이지를 만들어서 따로 설명을 결과물과 함께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행해 보는 것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이 소스 코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관련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그 수학적인 내용을 전부 이야기하기엔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이 소스 코드 이해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코드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제가 3차원 좌표계를 하나 그려놨어요. X축, Y축, Z축이 있고 이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먼저 X축이 3차원 벡터 형태로 정의가 된 상태에서 X축과 직교한 벡터를 하나 이제 그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Y 벡터이고 Z축 벡터는 X축 벡터 그리고 Y축 벡터를 동시에 직교하는 벡터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벡터, 그러니까 이 좌표계에서는 Z축이 위쪽 방향으로 향해 있는데 그것은 이 좌표계가 오른손 좌표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X축 방향을 우리가 오른손을 놓고 봤을 때 검지에서부터 새끼손가락에 이르는 그 손가락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Y축 방향으로 이제 그 손가락을 접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위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른손 좌표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왼손 좌표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왼손을 기준으로 왼손의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를 X축 벡터로 하고
이 상태에서 Y축으로 접었을 때 그때 왼손의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 핸디드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왼손 좌표계인 경우에는 이 그림을 기준으로 봤을 땐 Z축 벡터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손 좌표계, 왼손 좌표계가 각각 이제 다른 방법이 될 텐데 아이작짐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른손 좌표계를 지원하기 때문에 네, 이 오른손 좌표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어떤 임의의 물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임의의 물체를 3차원 공간에서 정확하게 그 현재의 상태를 기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그 물체, 그 강체라고 해볼게요. 그 강체에 대한 위치 정보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해당 위치 정보에서 그 강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또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강체에 대한 6차원 벡터 정보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강체를 3차원 공간에서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X축, Y축, Z축에 대한 포지션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X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그리고 Y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마지막으로 Z축을 중심으로 하는 뭐 회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기술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복잡하고 뭐 어렵기도 해요. 뭐 이 오리엔테이션도 보면은 뭐 픽스드 코디네이션이냐, 오일러 뭐 로테이션이냐, 그리고 그 뭐 표현법에는 또 뭐 오일러 같은 경우에는 GYG, 뭐 GXG 등등 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또 뭐 표현법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후 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이제 오일러 뭐 롤피치어로 표현하는 방법, 쿼터니언 방법, 엑시스 앵글 방법, 그리고 네, 로테이션 매트릭스 방법 등등 표현법도 굉장히 네, 다양합니다. 근데 다 이제 필요한 방법들이에요. 각 이제 응용이나 뭐 개발하는 뭐 네, 목적하는 이제 뭐 함수에 따라서 각각이 다 필요한 표현법이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이해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여기서는 그냥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일단 이러한 거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또 제가 좌표계를 하나 그려놨죠. 이거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예제이고요. 여기 RX라고 되어 있죠. 이 RX는 이 R은 로테이션의 약자를 이제 그러니까 로테이션의 R을 따서 이 약자를 만든 거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 안에 마이너스 9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90은 디그리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90도로 회전시킨 거죠. 즉 X축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90도로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 좌표계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좌표계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좌표계 등등 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저도 이제 어디까지 어느 정도 뎁스까지 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적절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계속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스 코드로 넘어가서 왼쪽에 일단 제가 소스 코드를 좀 이제 잘라가지고 붙여놨고요. 오른쪽은 이 소스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의 그 결과값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 이제 세 줄이 있어요. 여기 처음 세 줄까지는 뭐 여기 지금 이 예제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뭐 라이브러리 함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뭐 배포 패키지들을 로드한다 하는 그런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파이는 뭐 다들 아시겠죠? 파이썬 뭐 거의 기본 라이브러리 패키지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네, 자주 쓰이고 또 널리 쓰이는 이제 함수고요. 매스는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매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이작짐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코드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나중에 또 코드 얘기를 제가 할 텐데
이게 이 아이작짐의 대표적인 어떤 그 라이브러리의 엔트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아이작짐 패키지로부터 gym API라는 그 서브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임포트를 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gym AP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내장 함수들을 저희가 아이작짐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먼저 여기 a equal gym API vec3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벡터, 그러니까 3차원 벡터를 정의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2, 3, 4라고 좀 이렇게 초기값을 줬죠. 그렇다는 것은 이 gym API를 이용해서 3차원 벡터를 초기화를 한 건데, 그때의 값이 x축 2, y축 3, z축 4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b equal gym API vector 3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0.5, 0.25, 0.125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해봤는데, 이때 프린트를 할 때 여기 우리가 vec3라고 해서 이 함수를, 그러니까 이 3차원 벡터를 a 벡터, 그러니까 a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때 프린트를 할 때 a.x, a.y, a.z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엘리먼트를 출력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x, y, z는 이 벡터 3, vec3의 그 멤버 변수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그러니까 3차원 벡터를 정의하고 초기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각 엘리먼트들을. 그래서 이 첫 번째 프린트 결과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 뭐 3.0, 4.0 네, 이렇게 출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코드를 보시면 여기 C equal A plus B 라고 되어 있고, 뭐 D equal A minus B. 자,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은 그 연산자 오버라이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A 변수하고 B 변수하고 실질적으로 값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사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별로 뭔가 접근을 해서 각 요소들끼리 다 계산을 일일이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런 식으로 연산자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호만 가지고도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사칙 연산을 이 3차원 벡터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오버라이딩을 해놓은 겁니다, 함수를. 이런 거는 우리가 뭐 C나 C++ 언어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좀 익숙한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여기 A, B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값들을 쭉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출력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결과 값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init, 이건 이제 그냥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추가한 문구이고요. 이렇게 잘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이작짐에서 이런 식으로 3차원 벡터를 정의하는 어떤 API 함수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한 그 API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코드만 가지고 이 사칙 연산을 편리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코드에서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표현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쿼터니언하고 엑시스 앵글 그 오리엔테이션 표현법 사이를 변환해 줄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소개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gym API 라이브러리 있죠. 이 라이브러리에서 QUAT라고 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쿼터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쿼터니언 이제 클래스 객체가 있을 텐데, 이 쿼터니언 클래스 안에 또 보시면 어떤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냐? from axis angle 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함수 이름을 통해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쿼터니언을 일단 다루는 건데, 이때 from axis angle, 그러니까 axis angle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거를 쿼터니언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함수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엑시스 앵글이라는 것은 오리엔테이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이 말 그대로 엑시스가 있고 앵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시스라는 것은 어떤 회전축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gym api.back3라고 해서 1,0,0으로 일단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엑시스가 이게 이 back3 부분이 그러니까 이 벡터가 축이 될 거고요. 여기서 축은 유닛 벡터이고 크기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리고 컴마 찍고 여기 값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여기 mass.pi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학에서 얘기하는 파이 있죠. 그 파이 값에다가 0.5를 곱했으니까 90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시스 앵글은 결국 이 회전축하고 그다음에 그 회전축을 중심으로 하는 이 회전의 크기인 스칼라 값을 가지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엑시스 앵글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 녀석을 쿼터니언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x1, qy1, qz1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qx1, y1, z1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축이 각각 x축, 그다음에 y축, z축 그 벡터로 각각 정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쿼터니언은 이것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얼핏 보면 엑시스 앵글하고 약간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좀 다른 게 얘는 그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복소수 중에 이제 뭐 IJK 뭐 이런 거 이제 배워보셨죠. 그래서 I 곱하기 J는 이제 K로 가고 그리고 J 곱하기 I는 마이너스 K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복소수에 관련된 어떤 성질이 있는데 그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3차원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쿼터니언은 굉장히 좀 설명이 복잡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이제 막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한도 끝도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쿼터니언을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오리엔테이션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값이 딱 이제 4개만 있으면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 y, z 그리고 w. 여기서 x, y, z 값들은 그 복소수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w가 이제 실수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전을 표현할 때도 그냥 쿼터니언 뭐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a 곱하기 b 하면 그 자체가 이제 회전을 시킨 뭐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고 또 로테이션 매트릭스나 뭐 그러니까 오일러 로테이션 표현 방법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 짐볼락 같은 게 있거든요. 자유도가 하나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쿼터니언을 이용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엑시스 앵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QX1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이제 출력을 이 프린트 함수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한 건데 qx1.x y, z 그리고 w 이런 식으로 이 쿼터니언 클래스 객체의 멤버 변수로서 x, y, z 그리고 w가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멤버 변수들은 이런 식으로 닷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사칙연산에 관련돼 사칙연산과 관련해서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쉽게 좀 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쿼터니언하고 엑시스 앵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둘 사이에 변환 관계를 이제 함수로서 그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제를 보여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것도 오리엔테이션 변환에 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ym api.quad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쿼터니언을 일단 다루는 내용인데 뒤에 나오는 함수 이름을 보시면 from Euler gyx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일러 앵글을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오일러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것을 쿼터니언으로 변환한다라는 함수가 되겠고요. 오일러 앵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그 각도 값을 이용해서 어떤 강체의 오리엔테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로테이션이나 혹은 오리엔테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때 각각의 값을 롤 피치요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롤은 x축으로의 회전, 피치는 y축으로의 회전, 그리고 요는 이 z축으로의 회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약간만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오일러 앵글도 보시면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GYX라고 되어 있죠. 혹은 뭐 XYG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거 말고도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GYG라고 해서 이제 X축 회전을 안 쓰고 Z축 회전, Y축 회전, 그리고 다시 Z축 회전을 이용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건 그러니까 누적돼서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Z축으로 한번 회전을 시키고 그때 회전한 그 코디네이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회전한 코디네이트 중심으로 봤을 때 Y축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 있을 텐데 그 Y축을 그때의 그 로컬 좌표계의 Y축을 이용해서 회전을 또 시키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 누적된 결과인 이제 오리엔테이션 상태에서 다시 또 Z축으로 회전을 시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돼서 그 이제 순차적으로 각 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 이제 오일러 로테이션 방법이 되겠고요. 입력값을 보시면 0.5 곱하기 파이 해서 이제 스칼라 값이죠. 그리고 뒤에도 0,0 각각의 이제 스칼라 값이고 이 세 개가 다 스칼라 값이 될 거고요. 각각 롤 피치오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입력을 받아서 쿼터니언으로 변환한 이제 첫 번째 값이 QX2, 그 다음이 QY2, QZ2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오일러 값으로부터 쿼터니언으로 변환해서 각각을 이제 정의를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각 엘리먼트들을 접근해서 이렇게 값을 출력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0.707107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 쿼터니언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1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멀라이즈가 된 값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봤던 예제들은 주로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쿼터니언으로 변환하는 예제였는데요. 이번에는 쿼터니언으로 표현된 오리엔테이션을 오일러 앵글로 변환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요 QX2, QY2, QZ2 요 변수들은 앞서서 쿼터니언으로 정의가 됐었던 변수인데 이 안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gym API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gym API다 쿼드 클래스의 객체일 텐데 그 객체 안에 멤버 변수로 to oiler gyx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 거죠. 멤버 함수가. 자, 그러면 QX2라는 쿼터니언 값은 이미 이제 자기 자신의 고유의 값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 녀석을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롤 피치 요 값으로 각각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 롤 P 피치 Y 요 이렇게 해서 값을 변환을 시켜 봤더니 그 원래 값이 그대로 복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서서 그 1. 여기 지금 값이 1.5707 뭐 9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파이 값을 0.5 그러니까 파이 값에다가 0.5를 곱한 값이거든요. 그 즉 라디안 기준으로 90도가 되는 값이 될 텐데 그 값을 그대로 복원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예제는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코드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쿼터니언 멀티플리케이션이고요. 결국 쿼터니언 곱셈인데 이 곱셈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회전 그 자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QX1이 있고 곱하기 QY2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한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해서 QXY를 정의를 했는데, 일단 QX1을 제가 다시 가져와 봤거든요. 이건 앞서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내용인데, 엑시스 앵글로부터 변환하는 쿼터니언이고, 이때의 그 QX1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X축으로 90도를 회전시킨 로테이션이다 라는 거고요. QY2는 이제 오일러 앵글로부터 변환을 해서 만들어낸 쿼터니언인데, 이때 이 오일러 앵글 값은 피치, 즉 Y축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킨 로테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테이션을 그러니까 이 두 쿼터니언을 곱셈을 시킨 결과가 QXY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QX1 곱하기 QY2 이런 식으로 곱셈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쿼터니언 곱셈은 그 영어로 얘기하자면 non communicative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즉 QX1 곱하기 QY2하고 이 순서를 바꿔서 QY2 곱하기 QX1은 같지가 않다. 예, 이거를 좀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넘어가서 이제 C를 정의하는 이제 라인이 있어요. 얘는 qx1.rotate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있어요. 이 a라는 변수는 우리가 맨 처음 코드에서 보셨던 이 벡터거든요. 이 a는 결국 2, 3,4라는 그 포인트가 포인트로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벡터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벡터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일단 a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qx1은 우리가 그 gmapi.qt라는 쿼터니언 클래스의 객체잖아요. 그 객체 안에 또 멤버 변수로서 rotate라는 멤버 변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인자값으로 이제 a라는 벡터, 즉 3차원 벡터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받았을 때 이 qx1에 저장되어 있던 그 쿼터니언 자체 값을 이용해서 이 a라는 벡터를 이마만큼 회전을 시킨 거죠. 그때 회전된 결과값, 즉 a가 회전된 결과 벡터가 c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d도 qy1을 이용해서 a라는 벡터를 회전을 시킨 건데, 여기 보시면 qy1이죠. 얘는 qy2고 똑같은 겁니다. 단지 QY2는 오일러 앵글로부터 만들어낸 쿼터니언이고, QY1은 QY2가 이거고요. QY1은 엑시스 앵글로부터, 지금 여기는 이제 빠져 있는데 엑시스 앵글로부터 만들어낸 그 쿼터니언이 되겠고요. 이때 여기 있는 이제 엑시스 앵글은 Y축으로 90도를 회전시킨 그 엑시스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QX1은 그러니까 이 C 값은 A라는 벡터를 90도, 그러니까 X축으로 90도를 회전시킨 거고요. 이 D라는 벡터 값은 A라는 벡터를 Y축으로 90도 회전시킨 결과 벡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는 QXY잖아요. 즉 X축으로 90도 회전, 그리고 Y축으로 90도 회전 시킨 결과 벡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주의하실 점, 이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순서가 바뀌면은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A부터 C, D, E까지 각각을 출력을 해본 거고요. 최초에 A가 2, 3,4였는데 두 번째 이제 X축으로 90도를 회전시켰더니 요 값이 되고, Y축으로 회전시켰더니 이렇게 되고, 그리고 X축, Y축 한꺼번에 회전을 시켰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제로 좀 이 벡터라든지 아니면 요 코디네이트 그 뭐 중간 결과들을 좀 시각화를 해서 보시면은 이해하기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혹시 심화 과정을 만들게 된다면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부분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여주는 코드는 쿼터니언을 인버스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쿼터니언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있잖아요. 허수부가 있기 때문에 이 컨주게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켤레복소수가 되는 거고요. 즉 실수부하고 허수부 중에서 이 인버스, 즉 켤레복소수 또는 컨주게이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복소수 측에 해당하는 벡터의 부호가 바뀐다. 뭐 간단한 연산이고요. 그렇게 해서 QX1이 최초의 요 값이었는데 QX1 inv, 그러니까 인버스를 했을 때 결과값을 출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앞에 게 이제 그 복소수 부분이 될 거고 마지막 요 부분이 이제 실수값이 될 텐데 실수값은 계속 변화가 없어요. 근데 복소수 부분은 부호가 일단 처음 거에서 바뀌었죠. 음수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버스 한 거를 다시 한번 인버스를 하면은 이제 원래 게 되겠죠. 그걸 출력을 해봤더니 이제 원래 거랑 동일하게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는 그 원소 하나하나씩 접근을 해서 뭐 x, 그러니까 .x, .y, .z, .w 이렇게 하나하나씩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한 반면에 지금 여기서는 한 번에 출력을 했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쿼 괄호 열고 이런 식으로 쭉 값이 나왔어요. 근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의 그러니까 아이작짐에서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쿼터니언을 바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혹은 뭐 바로 뭐 계산에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순서가 x, y, z, w라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다른 뭐 쿼터니언을 다루는 API나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순서가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즉 w, x, y, z.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쿼터니언 똑같은 쿼터니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산을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순서가 맞지 않아서 애초에 그 연산이나 뭐 그런 것들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 부분 사소할 수도 있지만 은근히 좀 나중에 잘못됐을 때 찾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라이브러리에서는 지금 쿼터니언 순서가 실수부가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허수부가 먼저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예제는 벡터의 크기하고 방향을 얻는 방법에 대한 예제이고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A라는 벡터가 2, 3, 4였는데 그 벡터의 크기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length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해서 그 벡터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A 벡터는 gym API.103 클래스의 객체인데요. 그 객체의 멤버, 그러니까 103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서 length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만 하면은 이 벡터의 크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 줄에 보면은 a.normaliz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normalize라는 것은 이제 정규화를 통해서 그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들어주고 결국 그 벡터의 순수한 방향 성분만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 3, 4에서 normalize를 통해서 d라는 함수, 그러니까 d라는 값을 얻어내고 이걸 출력을 해봤더니 A 벡터가 0.37, 0.5, 0.74 이 정도의 값을 가진 그 노멀라이즈가 된 벡터 값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벡터는 크기가 1이 되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순수한 방향 벡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코드는 굉장히 일반적인 코드이고 닷 프로덕트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즉 내적하고 외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A하고 B 벡터가 오른쪽에 있죠. 이건 앞서 보셨던 벡터이고요. 이 둘 사이의 내적 값을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A 닷 하고 B를 인적값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B 닷 A 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내적은 이 순서에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DP를 계산하고 그 결과값을 출력을 해봤더니 2.25가 되겠죠. 즉, 이 A 벡터하고 B 벡터 사이의 코사인 값인데, 이제 정확한 코사인 값을 알려면은 이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로 이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볼 것은 크로스 프로덕트이죠.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는데 이 두 벡터를 동시에 직교하는 새로운 벡터인 CP를 알아내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A 닷 크로스하고 그 안에 이제 입력값으로 B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B 닷 A 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예제들은 이동 변환이나 회전 변환을 개별적으로 보여준 예시들이었고요. 이와 같은 회전 및 이동을 한 번의 변환으로 정의한 API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시는 트랜스폼이고요. 일단 이 트랜스폼을 정의를 할 때 들어가는 인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B, 즉 여기서는 오른쪽에 지금 103로 정의가 되어 있죠. 0.5, 0.25, 0.125. 이 B가 의미하는 것은 이동 변환을 의미하는 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QX1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X축으로의 90도 회전에 해당하는 쿼터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에 이동을 의미하는 벡터 B가 들어가고 그 다음 인자로는 회전 변환을 의미하는 쿼터니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시키고 이동시키는 그러한 변환을 한 번에 정의하는 tx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tx를 이용해서 어떤 포인트나 벡터를 이렇게 변환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벡터를 기준으로 회전만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은 c equal tx dot transform underbar point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함수는 일단 이 인자값으로 들어온 여기 a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a라는 값을 포인트 벡터로 인지를 한 다음에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변환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이 c인데 그 결과가 출력된 것을 보시면은 최초에 a 벡터 2, 3, 4에서 2.5, 마이너스 3.75, 그리고 3.125라는 벡터로 라는 포인트로 변환이 됐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선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죠. 이 상태에서 이 transform underbar 포인트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이 벡터를 포인트로 인지를 한 다음에 회전 변환을 우선 시킵니다. 자, 그럼 2, 3, 4를 x축으로 90도를 회전시키게 되면은 여기 z축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y축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y축은 z축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중간 값이 2, 마이너스 4, 3이 될 거예요. 자, 다시 2, 마이너스 4, 그리고 3으로 이 QX1을 통해서 회전 변환이 된 결과가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값으로 나올 거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입력했던 B 있죠? 이 B를 통해서 이동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자 다시 2, 마이너스 4, 3이 될 텐데 여기에 플러스 B 벡터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2, 플러스 0.5 하면은 여기 2.5가 됐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였는데 마이너스 4 플러스 0.25를 했더니 마이너스 3.75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3 플러스 0.125 하면은 3.125가 되죠. 결국 이 어떤 트랜스폼, 그러니까 변환을 한번 정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변환을 통해서 이 트랜스폼 언더바 포인트를 이용해서 어떤 벡터를 입력받게 되면은 그 입력받은 벡터는 포인트로 일단 간주를 한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등 변환을 시켜서 하나의 통합된 변환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이 C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전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등 변환 시켰더니 이 값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다음으로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tx.transform underbar vector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인자값이 d가 있는데요.
D는 앞서서 이제 정의가 됐던 벡터였고, 네, 앞에 가보시면 이제 뭐 노멀라이즈를 통해서 결과값이 나온 벡터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값이 나왔었습니다. 이 D 벡터를 이 함수를 거치게 되면은 회전 변환만 일단 시키는 거예요. 벡터를 일단 간주를 하고 회전 변환만 시켜서 나온 결과값이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따져보면 여기서 회전 변환 시키면은 x축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있던 Z축의 요소값이 마이너스 Y축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Y값이 마이너스 0.74278가 되면은 이 값이랑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존의 회전 변환 전에 있던 Y축의 요소값은 이제 Z축 값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값이 이제 보시면은 똑같아요. 네. 이 Y축이 이제 Z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요 값이 이렇게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작짐에서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변환에 대한 객체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변환을 통해서 이제 포인트나 혹은 벡터를 입력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통합된 이제 변환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벡터 회전 정도만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정의했던 그 트랜스폼에 대한 객체가 있었죠. 그게 이제 tx였고 지금 이 코드에서는 변환 함수인 tx에 대한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정의했던 이 tx를 보시면 이 안에는 이제 이동 변환에 해당하는 요소하고 그리고 회전 변환에 해당하는 요소가 각각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tx.p 그리고 tx.r이 있습니다. 여기서 p는 포지션에 해당하는 이제 값이 되겠고요. 즉 그러니까 앞에서 인적값으로 받았던 b가 결국 이 p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그 쿼터니언 값이 있었죠. qx1 값은 여기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r 값의 변수로 입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각각을 개별적으로 접근한 뒤에 출력을 해 보니 이런 식으로 백스리 형태의 클래스 변수로 이제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이 R 값도 쿼터니언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버스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tx.invers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tx 함수에 대한 역함수죠. 결국에는 그 역함수를 계산을 해서 tx 언더바 인버스 그러니까 inv라는 변수에다가 그 리턴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버스를 구한 상태에서 출력을 또 해보니까 여기 tx 언더바 inv.p 해서 결과를 출력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변했어요. 결국은 이제 이 변환이라는 게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자면은 4바이사 행렬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얘기가 좀 길어져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포지션 벡터하고 로테이션 쿼터니언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면 4바이사 행렬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4바이사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하게 되면은 바로 이 tx 언더바 inv에 저장된 것처럼 이제 역행렬에 해당하는 로테이션 값 그리고 포지션 값이 각각 계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행렬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 함수,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변환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구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은 이제 여기서 인버스를 구했는데 다시 인버스를 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가를 확인해 본 거고 보시면 이제 처음 원본하고 이제 인버스에 인버스를 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에 대한 인버스도
간단한 함수 호출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형식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예를 들면 벡터3 형태라든지 쿼터니언 그리고 트랜스폼과 같은 데이터 형식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제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각각의 데이터 형식들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 타입들의 정보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프린트문 안에 gim api.bec3.dtype이라고 이제 타이핑을 해서 출력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출력이 됐는데요. 일단 bec3를 보시면 x하고 이제 꺽쇠 있고 f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y축도 있고 z축도 있고. 그러니까 bec3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어떤 인스턴스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 예를 들면 a라고 해볼게요. a.x, a.y, a.z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요소들에 대해서 멤버 변수가 있었고 그 멤버 변수들을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여러 가지 뭐 연산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 타입들을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다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벡3의 D 타입 중에 X축, 그러니까 X에 대한 요소는 이게 플로팅 포인트일 거고요. 4는 이제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예상컨대 4바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왜 그리고 꺽쇠가 이렇게 있는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로팅 타입은 맞고 이제 플로팅 타입도 보시면은 뭐 8비트가 있을 수도 있고 16비트, 32비트 여러 가지 그 길이를 가지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32비트에 해당하는 4바이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쿼터니언 같은 경우에는 X, Y, Z 그리고 W까지 있고 각각은 역시나 플로팅 타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P 요소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네, R 요소가 있습니다. P 요소를 다시 또 들어가 보면은 이제 X, Y, Z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은 F, 그러니까 플로팅 타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R 요소를 보시면 X, Y, Z 그리고 W가 되어 있죠. 쿼터니언 형식이랑 동일하고요. 역시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플로팅 타입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조화된 배열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각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 있어요. 바로 이 numpy 어레이 타입이고요. 아이작짐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데이터 타입들은 이 numpy 어레이하고 굉장히 호환이 잘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을 보시면 np.zeros를 통해서 0으로 초기화된 numpy 어레이를 두 개 생성을 하는데 이때 데이터 타입으로 인자값을 여기 트랜스폼 데이터 타입을 인자값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생성한 이제 ARR이라는 배열이 있는데 이걸 바로 출력을 해보면은 여기 첫 번째 줄과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첫 번째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이 오실 텐데 첫 번째 엘리먼트에서 그 안을 보시면 이제 3개짜리 벡터가 있고 또 4개짜리 벡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트랜스폼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에 대한 포지션 벡터 그리고 쿼터니언 로테이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로테이션을 각각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타입을 실제로 찍어 보면은 이제 numpy 어레이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나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게 2개지만 뭐 10개, 100개, 1000개든 뭐 얼마든지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난 여기서 각 요소들에 대해서 포지션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P라는 인자값을 인덱싱을 해서
이렇게 포지션만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만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R이라는 인자값을 매개 변수로 해서 인덱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그 요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만 이제 또 따로 뽑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떠한 장점이 있냐? 나중에 우리가 뭐 이제 병렬 환경을 아이작짐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병렬 환경에 각각의 어떤 이제 환경마다의 트랜스폼을 따로 이제 떼내서 분석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러한 이제 방식의 인덱싱이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작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타입들은 numpy 어레이하고 잘 호환이 되게끔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생성했던 이 ARR이라고 하는 어레이는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또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tx는 앞에서 생성했던 트랜스폼 객체인데 이 객체의 각 요소를 접근해서 튜플을 만들고 이를 통해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tx 해서 p에 접근하게 되면은 이 포지션에 관련된 요소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p는 벡터 3 형태의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될 텐데 여기서 다시 x, y, g에 대한 세부 요소를 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튜플을 만들고요. 오리엔테이션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도 이 r을 접근하게 되면은 이 r 자체는 쿼터니언 타입의 클래스 객체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 요소인 x, y, z 그리고 w까지 각각 접근해서 이렇게 튜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튜플을 만든 다음에 또 이거 포지션하고 로테이션을 하나로 묶어주는 괄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통합된 튜플을 정의를 하고 이거를 첫 번째 요소에다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RR하고 이렇게 0으로 인덱싱을 해서 요소를 접근하면은 0번째에 해당하는 트랜스폼 데이터 타입을 접근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전체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정의했던 이 전체 튜플을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까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객체만 따로 모아서 볼 수도 있고 또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객체만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 포지션에 해당하는 이 벡터 3 요소만 두 개가 이렇게 묶음으로 이제 인덱싱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린 0번째는 이미 초기화를 앞에서 했었고 그 두 번째 요소를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이라는 인덱스를 통해서 두 번째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으로는 그냥 숫자를 다이렉트로 입력을 해서 튜플을 만들고 이거를 바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리엔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만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한 상태에서 두 번째 요소를 이렇게 인덱싱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그 해당 메모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튜플을 직접 정의를 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0001은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 봤더니 초기화가 잘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고요. 우리가 기존에 트랜스폼 객체를 생성할 때는 아이작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만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벡터 3하고 쿼터니언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이번 예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여기 numpy 어레이 있죠. 이 numpy 어레이 버퍼로부터 트랜스폼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즈 1하고 포즈 2를 이제 생성을 하고 각 세부 요소를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해 봤더니 우리가 기존에
numpy 어레이에다가 입력을 했던 값이 그대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이작짐하고 numpy 어레이 사이에 호환이 잘 이루어져 있도록, 그러니까 호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아이작짐에서 제공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작짐에서 제공하는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API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벡터, 쿼터니언, 그리고 트랜스폼과 같이 3차원의 상태를 기술하고 기하학적인 변환을 표현할 수 있는 함수들을 알아보았고요. 오리엔테이션이나 로테이션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numpy 형식의 데이터로 상호 변환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코드나 사용법 자체는 딱히 어려울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수학적인 배경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이작지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라이브러리를 접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을 더 깊이 공부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시청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